첫 코너 과학을 알면 세상이 즐겁답니다. 공공시설이나 학교, 회사에 가면 꼭 있는 이것. 네, 바로 정수기입니다. 옛날에는 계곡의 물이나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됐지만 요즘은 혹시 모를 물의 오염 때문에 생수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 시대에 맞춰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 바로 정수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수기 속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산소와 함께 모든 생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인 물. 사람의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이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도 바로 물이다. 특히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물 부족 문제는 전 세계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유엔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깨끗한 식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십수년 전만 해도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돈을 주고 생수를 사거나 정수기를 사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정수기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생활 깊숙이 파고든 정수기. 정수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원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정수기란 말 그대로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기계다. 최초의 정수기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아폴로 계획을 진행하던 중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됐다. 정수기는 보통 사치품 정도로 생각되었지만 90년대 초반부터 점차 보급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유해물질을 걸러낸 물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다양한 성능을 지닌 정수기들이 등장하게 됐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한 도구인 만큼 정수기는 물에 포함된 유해물질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정수기의 기본 기능은 크게 여과, 흡착, 살균 기능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과는 오염물질을 걸러서 제거하는 것이고, 부직포, 마이크로필터, 중공사막, 나노필터, 역삼투압 등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흡착은 오염물질을 흡착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활성탄과 은활성탄 필터를 이용하는데, 살균은 물속의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번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자외선 램프, 요오드 수지, 오존 발생기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수기의 생명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다. 따라서 각 기능을 살린 필터가 여러 개 있을수록 물의 상태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정수기는 일반적으로 4개의 필터를 거쳐 물을 여과시키고 있다. 첫 번째는 침전 필터다. 침전 작용을 활용해 녹지꺼기나 굵은 알갱이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활성탄을 이용한 탄소 필터다. 야자 껍질이나 목재, 석탄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휘발성 물질들이 활성탄의 미세 구멍 속으로 흡착되어 제거된다. 세 번째로는 합성수지로 된 막 필터다. 각종 세균, 이온, 유기물 등이 머리카락의 수십, 수백 분의 1 크기의 구멍이 난 막을 통해 걸러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잔류 염소 등을 없애 냄새를 제거하는 후탄소 필터까지 거치게 되면 불순물의 90% 이상이 제거된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된다. 특히 메인 필터에 해당하는 세 번째 필터는 여과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역삼투압 방식과 중공사막 방식인데, 우리나라 정수기에서는 대부분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역삼투압 방식의 원리는 무엇일까? 깨끗한 물에는 물 분자가 많고 오염된 물에는 물 분자가 적다.
이때 깨끗한 물 속의 물 분자는 오염된 물로 이동해 두 물의 농도를 같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삼투 현상이라고 한다. 이때 생기는 압력이 삼투압인데 이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인위적으로 가해주면 거꾸로 오염된 물에 있는 물 분자가 깨끗한 물로 이동하게 되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크기인 0.0001 마이크론 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물질을 99% 제거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중공사막 방식은 기공의 크기가 0.001에서 0.01 마이크론인 가늘실을 적용한 것으로 역삼투압 방식에 비해 정수량이 많지만 미세한 박테리아나 중금속의 제거율에서는 다소 뒤진다고 볼 수 있다. UF 방식과 RO는 둘 다 이오감막으로서 혹시 물속에 들어있을지 모르는 세균 종류,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은 거는 공이 다 제거가 됩니다. 잘 제거가 되는데 역삼투 방식이 기공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양이온 물질 같은 걸 제거를 해서 pH를 산성화시켜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막이 미세하다 보니 또 펌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컵에 깨끗한 물을 넣기 위해서는 3컵 정도의 물을 버려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다만 거기에 비해서 UF 방식은 기공이 좀 크기 때문에 양이온 물질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서 pH를 중성으로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한 컵의 물을 얻기 위해서 낭비되는 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깨끗하다고 믿고 마시는 정수기 물. 정수기가 오염된 물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쉽게 얻을 수 있는 일반 수돗물에 눈에 잘 보이도록 검은 잉크를 풀어 오염시킨 후 정수기의 필터를 통과시켰다. 검게 오염됐던 물은 필터를 통과하면서 다시 투명한 물로 바뀌었는데 육안으로도 잉크가 걸러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잉크는 그 색도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런 잉크 물질은 이오감막이 아닌 활성탄에 의해서 흡착에 의해서 걸러지는 겁니다. 근데 활성탄은 이 표면에 미세한 세공들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활성탄의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런 색도 유발 물질이나 냄새 유발 물질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이 활성탄을 완전히 꽉 채우게 되는데 이런 기능을 우리가 흡착 기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탄은 기본적으로 이 흡착 기능을 가지고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물질을 걸러내고 있는 정수기의 필터. 따라서 필터를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 필터에서 걸러진 각종 물질들이 누적되면 필터를 막거나 물에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터의 내부 충진 물질과 겉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가 분리되지 않아 교체된 필터들은 대부분 그냥 버려지기 일쑤다. 또 필터 케이스의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환경 오염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정수기 필터가 개발되고 있다. 충진 물질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와 필터의 케이스를 모두 분리할 수 있도록 조립해 필터 충진 물질이 다 소진되면 케이스를 분리해서 세척한 후 새로운 충진 물질을 넣어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필터 내부의 충진 물질만 교체하면서 외부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연간 생산하는 1억 8천만 개의 필터 하우징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가 직접 필터를 교환할 수 있어서 인건비 역시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또 폐기물로 인한 매립 비용 역시 절감되어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환경도 지키고 또 깨끗하고 좋은 물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물만 마셔도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버려지는 물의 양을 줄이고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보다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정수기의 발전을 기대해보자. 제가 정수기 구입에 있어서 간단한 팁들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정수기를 구입할 때는 무조건 큰 걸 고르기보다는 매일 소비하는 물의 양을 미리 확인하고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걸 구입해야 하는데요. 사용량에 비해서 너무 큰 정수기는 물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또 필터의 방식에 따라 정수 기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과 사후 관리를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마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물마크는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정수기 품질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만 붙어 있기 때문이죠.